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이제 구독이 조금씩 늘기는 한데, 제가 무슨 우리나라 그 굴지 유튜버들처럼 말이죠. 막 몇만, 몇십만 이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민법을 강의하는데,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봤더니, 10,000명, 20,000명 넘는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1,300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농담입니다. 제 거를 한 분이라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있는지라. 구독과 좋아요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9조가 나왔어요.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이게 표현대리라고 하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자, 126조에서 봤죠. 권한을 없는 표현대리. 126조에서 봤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125조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125조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였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대리가 129조예요. 표현대리 같이 이렇게 모아놓지 않고 조문을 띄엄띄엄 해놨어요. 자, 129조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하는데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대리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를 했어. 두 번째, 상대방은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됩니다. 이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많이 봐요. 그 예를. 어떤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이라는 대리권이 있죠. 법정 대리권. 근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부모의 친권을 소멸합니다. 즉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애취급하면서 자녀가 해야 될 행위를 부모가 대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간 자녀 19세가 넘었는데 그 대학생이 된 자녀의 거주를 부모가 다니면서 임대차 계약을 대신해. 이런 경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부모의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성년자가 된 자의 행위를 대리해서도 안 되고 동의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대리 행위를 하고 있더라.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 자, 미성년자 갑의 부모 을이 있었고 갑이 성년자가 됐으니까 을의 친권을 소멸했는데 그럼에도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계약을 한다. 이때 병은 갑이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 즉 을의 친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선의의 제3자. 즉 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알지 못한 때,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제3자가 과실이 있다면 이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결국 제3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럼 합치면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요건이 뭐였어요? 상대방, 즉 조문에서 제3자는 선이 무과실.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그랬죠. 129조에서는 다시 선이 무과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성립하는 표현대리가 129조가 될 겁니다. 조문 해석해 볼게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 매각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에게 A 토지 매각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근데 을이 빈둥거리고 안 해요. 그래서 갑이
매각대리권, 즉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럼 을은 매각대리권이 소멸했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매각대리권을 수여할 때 교부한 서류,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갑이 회수를 안 했어요. 을이 파기한다 그래서 갑은 을을 믿고 그냥 내깔려뒀어. 근데 을이 파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갑이 회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을의 매각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겠죠. 이럴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대리권이 소멸한 선이 제3자에게 대가지 못한다. 갑은 을의 A 토지 매각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모르고 을과 메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한 선의 병에게, 야, 내가 수권행위를 철회해서 을의 대리권을 이미 소멸했어. 그래서 그 계약은 무권들이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다. 뭐예요? 알 수 있었다잖아요. 알 수 있었다.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합치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129조의 표현들이 됩니다. 결국 본인은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에 대하여 선의 앤드 무과실의 제3자, 즉 상대방에게 무효다, 무권대리다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기출지문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목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119조 표현대로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갑이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한 을이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면 그 병이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몇 조? 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말하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26조 자주 등장하니까 조문과 기출 지문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